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기도 했고 또 광주시와의 상생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2020년 전남 지역을 뜨겁게 달균 이슈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존폐기로에 내몰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줄을 이었고 상권 공실률도 늘었습니다. 특히 관광업종은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에서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통해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 여당은 결국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 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단체로 골프 모임까지 가지면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역 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본인 지역구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다른 의원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폭행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강진체육회장은 10개월 만에 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됐고 보성체육회장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지역구 의석 모두를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없어 견제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최대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실종했습니다. 이재민도 수천여 명에 달했고 피해 규모도 4,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전남 통합. 지난 11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합의로 연구 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광주시의 민간공항 이전 유보로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했던 광주시장이 시민 여론을 이유로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인데 결국 내년에도 공항 이전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2년 연속 7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4,775억 원 증액된 예산을 받게 돼 주요 사업 진행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10대 뉴스 순위는 LG 헬로비전이 지난 1월부터 보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올해는 교육 현장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남교육 10대 뉴스를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예정이었던 개학이 4차례 연기됐고 전남에서는 지난 6월 20만여 명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1994년 시작된 수능이 감염병으로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수능 연기로 정시 모집은 물론 모든 학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지연되면서 학교 급식 재료를 가정으로 보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찰이 전남교육청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28억 원대 학교 물품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 지역 학교 62곳에
암막 롤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으로 직권 면직된 정교조 교사 3명이 복직됐습니다. 교사들은 4년 7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으며 해남과 광양 등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도의 한 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해임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 통합학교를 운영합니다. 농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9년 교육과정의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봄교사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민영화와 전일제 돌봄교실 운영 등을 요구했으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돌봄 시간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오감지구와 무안 오령지구 등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령지구에 학교를 신설하고 오감지구에는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는 등 2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문성을 갖춘 정규교사 40명을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로 운영해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전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 10대 뉴스를 고정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8월 목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 2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서도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 화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면허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20대 여성이 숨진 겁니다.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9월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발생한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남편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당시 차량은 안에만 탄 상태로 바다에 추락해 타사로우기 불거졌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수에선 지난 11월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범행은 40대 여성인 엄마가 2년 전 쌍둥이를 낳은 뒤 비정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여름 전남은 유례없는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8월 초에 찾아온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4개가 잇따라 상륙하면서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잇따른 천재지변 때문에 전남에선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5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빗물에 유실된 각종 쓰레기가 영산강을 타고 목포 앞바다로 흘러들어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영광에선 중학교 남학생이 기숙사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급성 췌장염으로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목포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습을 당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은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도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했다가 강원도의 한 초소에서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남에선 현직 경찰관의 지인추행과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이 일면서 기강회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경찰관이 만취자에게 순찰차를 빼앗기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각종 사건과 사고로 얼룩졌던 전남. 새해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어서 광양시와 고흥군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광양시와 고흥군의 2020년 주요 이슈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광양의 주요 5대 뉴스입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시기에 지급된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 광양에서 조사한 10대 뉴스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도 전남에서 광양이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광양시에는 앞으로 관광, 안전, 교통, 행정,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의 스마트 서비스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의 대표 명소이자 광양만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야간관광 100선에 꼽히면서 대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야경 명소임이 증명됐습니다. 철강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관광시의 도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후원 계좌 2만 개를 달성했고 최근 3년 동안 131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2020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상 수상으로도 연결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근본 원인 해결과 안전조치 마련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2020년을 기점으로 끊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고흥군의 주요 5대 뉴스입니다. 귀농귀촌인들 사이에 고흥군이 각광받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올해 주요 뉴스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인 통계를 내보니 고흥으로 귀농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고흥군은 최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귀농인들을 위한 생활 기반 시설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일반 회계 예산의 40%가 넘는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서 국도비 총액은 전년보다 655억 원이 늘어난 3,093억 원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에서 제주로 가는 바닷길도 열렸습니다. 녹동항과 서귀포 성산읍을 잇는 썰라이즈 제주호가 지난 7월 첫 취항을 한 겁니다. 하루 한 번 왕복 운항하는 썰라이즈 제주호는 승객 600여 명을 태울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가슴을 철렁이게 한 화재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윤호 21병원 화재입니다. 당시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특별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광주군공항 이전지로 고흥이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고흥군은 기자간담회, 결의대회 등을 열어 결사 반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난 1년을 돌아본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